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첼시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홈으로 불러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제 생각엔 첼시가 경기 내용 쪽으로는 꽤나 신선하고 좋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한 가지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첼시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면 포백은 쿠쿠렐라, 코릴, 포파나, 기스토 이렇게 4명이 거의 고정으로 출전했고 나머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시즌에 좋았던 센터백 안데르센 그리고 왼발잡이 윙어 올리세의 공백을 제외하고는 기존에 많이 활용되던 선수들로 라인업을 꾸려왔습니다. 오늘 첼시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카이세도가 센터백 깊은 라인까지 내려오면서 변형 풋백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센터백 웨슬리 포파나는 오른쪽 풀백처럼 뛰고 기스토가 아예 미드필더처럼 가운데로 들어와줬죠. 이 빌드업 구조의 특징은 카이세도가 오른발이기 때문에 보통 후방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공을 전개하는 게 편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을 받은 웨슬리 포파나가 앞쪽으로 전개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 포파나의 좋은 패스 장면에서 좋은 장면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포파나가 안쪽에 있는 파머에게 좋은 패스, 파머가 이 공을 잡고 돌아서서 바로 슈팅까지 연결합니다. 이 슈팅은 깻잎 270장 정도로 빗나갔고 어쨌든 이런 포파나의 전개 퀄리티에 따라서 첼시 전체의 전개 퀄리티가 달라질 때가 많았습니다. 이번엔 마두에케가 뒷공간을 파는 좋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의 시작점도 아까와 비슷합니다. 변형 센터백을 나왔던 카이세도가 오른쪽 포파나가 뒷공간 쪽 뛰는 마두에케에게 좋은 로빙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공이 바운드 되면서 마두에케가 잘 챙겨가고 슈팅까지 만들어 봅니다. 사실 요즘의 마두에케의 폼이라면 이런 것들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많이 아쉬웠던 장면이죠. 아까 제가 웨슬리 포파나가 오른쪽 풀백처럼 위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기스토는 조금 더 안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엔조, 파머, 기스토가 같은 라인에 위치하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 만약에 첼시가 이러한 빌드업을 계속 사용한다면 포파나의 발밑 그리고 기스토의 다재다능함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도 원정이지만 마냥 수비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꽤 높은 라인까지 올라와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간이 발생하고요. 첼시는 그 공간을 선수들의 2대1 패스로 공략했습니다. 마두에케가 파머에게 주고 파머가 좋은 2대1 패스를 찔러줍니다. 그리고 마두에케가 개인 능력으로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슈팅, 물론 슈팅은 빗나가긴 했지만 측면 쪽 선수들의 부분 전술이 좋았죠. 이번엔 반대쪽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페드르네투가 쿠쿠렐라에게 패스, 그리고 쿠쿠렐라가 2대1 패스를 넣어줍니다. 네투의 이 공격은 골키퍼에게 잡히긴 했지만 첼시 측면 자원들끼리의 상대 뒷공간을 이용한 부분 전술도 꽤나 깔끔했다고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또 오늘 경기 첼시의 역습 장면도 꽤나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습 전환 속도가 빨랐고 공격 과정이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투가 공의 시작점과 비슷한 위치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네투의 위치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을 뺏고 첼시는 앞쪽에 있는 마두에케에게 패스, 마두에케가 달려오는 선수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치고 가면서 역습의 템포를 올립니다. 이때 파머, 잭슨 그리고 네투가 빠르게 역습에 가담합니다. 이렇게 역습을 나갈 때는 공을 잡은 선수뿐만 아니라 나머지 선수들이 빠른 달리기로 공 잡은 선수 주변으로 붙어주면서 역습 숫자를 늘려주는 게 중요한데 이번 경기에서 그런 것들이 좋았고요. 특히 네투의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이렇게 마두에케가 공간 쪽으로 뛰어가는 파머에게 줄 때 네투는 거의 다른 공격수들과 동일 선상에 도착했죠. 그러면서 이 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첼시에게 수적 우위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두에케에게 공을 받은 파머가 반대쪽 잭슨에게 패스, 잭슨이 빈 골대에 밀어넣으며 경기는 1대0이 됩니다. 이런 첼시의 역습 시퀀스가 상당히 깔끔했고 네투를 영입해온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도 좋고 득점까지 했던 첼시는 후반에 에제에게 일격을 당하게 됩니다. 세컨볼 떨어지는 상황에서 2-0이 에제한테 가면서 에제가 멋진 가마차기 슈팅, 경기는 1대1이 되고요. 스코어는 동점이 됐지만 첼시는 비슷한 운영을 합니다. 전반과 비슷하게 카이세도가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오면서 오히려 웨슬리 포파나가 오른쪽으로 빠지고요. 카이세도의 주발이 오른발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전개해 나가는 패스가 또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웨슬리 포파나가 되게 앞쪽에서 공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풍선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만약에 다음 경기도 다다음 경기도 웨슬리 포파나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웨슬리 포파나의 빌드업 중요도가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또 카이세도를 센터백으로 두면서 빌드업이 안 풀릴 땐 가끔씩 이렇게 파머가 가운데 쪽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꽤나 유기적인 후방 빌드업이 일어났고 첼시는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골 결정력이 첼시의 발목을 잡았죠. 교체 투입된 은쿤쿠가 잭슨에게 좋은 패스를 밀어줍니다. 여기서도 잭슨의 오프 더블 움직임은 충분히 칭찬할
칭찬할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린 각에서 퍼스트 터치가 조금 흐르면서 공이 옆구무를 맞고 맙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도 잭슨이 리그 10골 이상 넣으면서 스탯상으로는 꽤나 좋은 활약을 했다고 평가를 받지만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있는 건 이런 장면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스트라이커라면 결국 슈팅 퀄리티 내지는 골 결정력이 중요한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보다 아쉬운 슈팅을 보여주죠. 추가 시간에도 무드릭이 좋은 패스를 넣어줘서 잭슨이 단독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때도 약간의 퍼스트 터치 아쉬움이 있었고 이 공은 각을 잘 좁힌 딘 핸더슨이 잘 막아냅니다. 이렇게 경기는 1대1로 종료되죠. 오늘 첼시의 마레스카 감독이 보여준 카이세도를 폭백의 일원으로 넣는 새로운 빌드업 시스템은 상당히 신선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첼시가 득점 장면이나 여러가지 찬스에서 보여준 빠른 공수 전환, 특히 역습으로 전환하는 능력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경기력도 괜찮고 여러가지 신선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축구에서 이기려면 득점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은 존재했던 경기 같습니다. 첼시는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는 10월 초까지 본머스, 웨스트햄, 브라이튼, 노팅엄을 차례로 만납니다. 물론 쉬운 팀 하나 없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정이고 챔스권을 노린다면 승점 3점을 획득해야 될 경기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기는 3점으로 꼭 만들어야겠죠. 경기 결과는 아쉽지만 내용적으로는 꽤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마레스카볼. 과연 마레스카는 첼시에서의 성공적인 첫 시즌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